네,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네. 했습니다. 아,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자체는 계속해서 잔존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 재확산이 경기 회복을 좀 더디게 할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해징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이 있는데 지금 미 연준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락 베팅은 좀 어렵고요. 대신에 변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을 활용한 해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과거에 지금 두 차례의 상승기가 있었거든요. 네. 1차 상승기를 보시면은 1969년에서 네. 1980년입니다. 저때 보시면은 1519%나 상승을 하고요. 아. 또 두 번째 2차 상승기를 보시면은 1999년부터 2011년 동안에 자그마치 611% 상승을 합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네, 한 그렇습니다. 10년간이네요. 10년 정도 됐죠. 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시작 단계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2015년에 시작됐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박스 안에로 보시면은 네. 2018년에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적어도 몇 년간 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3차 이 상승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감안하면 지금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 네. 높게 보면은 한 7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승기와 계산을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네. 100%도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 가격은 2,000달러를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 1,800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또 길게 보면은 2,500달러에서 높게로 보면 한 3,7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을 일정 부분은 꼭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뿐만이 아니라 자산 배분 모델도 있는데 네. 자산 배분 모델을 돌려보면 지금 현재의 적절한 금 비중은 약 한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4% 정도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금을 적어도 10%, 높게는 한 15%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방법에 있어서는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좋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UGLD 네. 이건 3배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상장 폐지가 될 거니까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해서 저거 투자하시지 말고 네. 그 밑에 있는 두 개 UGL과 DGP 저게 2배짜리 레버리지 ETF인데요. 네. 저걸 투자를 하시면 일정 부분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거를 제외하고 UGL 아니면 DGP를 바라보자. 이게 이제 2배짜리 레버리지 금 상장 상품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변동성을 고려해서 금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하락장에 대한 우려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대세 하락장이 또 시작됐다. 이런 걱정은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9.11 사태가 터졌었을 때 네. 보시면은 이제 유동성 부여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9.11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그때의 유동성 랠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지금 51% 상승했다. 박스로 있죠. 네. 저 구간이 있고 나서 경제 성장률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파란 선의 하락, 그러니까 47%의 또 다시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걸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왜? 경제 성장률이 회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거고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다시 하락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를 보시면은 자그마치 5년 동안에 엄청난 버블이 또 다시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파란 선의 하락이 다시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런 하락장은 안 올 거다.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조정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저희는 7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유동성 부여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는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에 맞물려서 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 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이유로는 지금 미 연준이 은행권의 배당 자제를 공고를 하긴 했지만 네. 그것을 좀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볼커룰을 갖다가 해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은행의 펀디멘탈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높죠, 미국이. 네. 23.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이 높은 저축률이 소매 판매와 연결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 회복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유는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0.6%대, 0.7%대밖에 안 되죠. 네. 근데 미국의 S&P 500의 배당 수익률은 1.9%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고점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0.5% 수준에서 별로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거품 장세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고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지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공포와 탐욕 지수. 네. 이 지수가 지금 겨우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80 이상 올라가야지 좀 적극적인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7가지 이유를 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유동성이었어요. 일단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리고는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까 9.12 사태 때 급등하고 나서 다시 급락이 일어났었을 때를 한번 보시면 네. 그때 유동성이 다시 급격하게 축소가 됩니다. M1 증가율이 뭐 거의 20% 가까이 치솟았던 것이 또 마이너스까지 내려오고요. 또 M2 증가율은 10% 이상, 12%까지 올라갔던 숫자가 3%까지도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의 폭락장이 왔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계속 줄을 더해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36.4%고요. 과거 역사 대비 2배 이상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M2 증가율은 24%니까 네. 과거 고점의 또 2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계속 이어질 때는 대세 하락장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자, 유동성을 풀었는데 대출이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경기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출도 늘어나고 있으면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 과거에 이 닷컴 버블 일어나고 나서 붕괴가 일어나고 또 다시 이제 상승장이 왔었을 때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10.24% 정도의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저기 보시듯이 빨간 선이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붕괴가 되기 전 네.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서 10% 이상 그리고 나서 파란 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 네. 그것이 이제 재차 하락했던 시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빨간 선 보시면은 올라가는 구간이 결국은 이제 10% 이상으로 대출 증가율이 나오죠. 그리고 박스를 보시면 대부분의 구간이 10%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자, 이 구간에서는 계속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출 증가율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네. 결국은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앞서서 세 번째 이유는 미 연준의 배당 자제 권고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당일에는 은행주들 상당히 좀 영향도 그렇죠. 많았었고 오늘 장도 부진한 흐름이긴 하거든요. 네, 자 은행주가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은행주의 ROE가 그러니까 수익성은 좀 떨어지겠으나 과거에 이 금융 위기처럼 큰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미 연준이 얘기하는 이 자제 부분은 이게 자사주를 매입하지 말라. 또 이 배당을 하지 마라. 뭐 이 정도이지 자본 확충을 해라. 뭐 이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의 펀디멘탈의 문제점도 보시면은 이 투자 부적격 채권들, 하이힐드 채권들의 금리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더더욱이나 자본 확충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 확충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은행권의 자본 티어 1 캐피탈이라고 해서 그 비율을 보시면은 14.2%나 됩니다. 뭐 거의 역대 최고치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대비해서 거의 자그마치 50%나 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은행권의 지금 예대율이 겨우 70%밖에 되지 않아서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앞으로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더 큰 쪽에 무게 중심을 두시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에 좀 큰 폭의 하락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보면 뭐 그 이유가 정부가 돈을 뿌려서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개인들, 소비를 하는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이 저축률을 보시면 개인 저축률이 4월 달에 가장 고점이었을 때 33%나 됐었고 지난달 말에는 23.2%나 됩니다. 역대 1960년대에 되돌아가서 그런 숫자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든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사태만 좀 일단락되면 충분히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계 지출 증가율도 지난달, 지지난달에 급격하게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정도의 저축률이고 이 정도의 펀더멘탈이라면 코로나19 사태만 물론 지연은 될 수 있으나 결국은 경기는 회복한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여라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대세 하락장이 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당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네,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여유가 있습니다. 뭐 장단기 금리 차도 그렇고 또 10년 국채 금리와 배당 수익률의 차이도 그렇고 또한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느 순간에는 고점에 도달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시면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차 상승 구간에 딱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공포와 탐욕 지수도 80 이상에서는 팔만한데 지금은 50도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배당 수익률이 1.9%인데 10년 국채 금리는 겨우 0.6%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시고 이런 상승 주기를 좀 즐길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